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2주째 접어들면서 연일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와 종사자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은 병원 건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서 오늘 중 코호트 격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선아 기자, 광주 서구 요양병원에서 모두 몇 명이 확진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3명, 환자 14명 등 모두 17명입니다. 요양병원 종사자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선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제 검사를 받았던 이 병원 요양보호사 2명이 어제 오전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병원 직원과 환자 26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이뤄졌는데 어젯밤 늦게 15명이 추가로 확진된 겁니다. 특히 17명 가운데 환자 2명을 제외한 15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인 해아림 요양병원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당국은 오늘 중으로 병원 건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가장 먼저 확진된 요양보호사 2명이 일주일 전 선제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던 만큼 이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중입니다. 광주에서는 밤사이 요양병원 집단 감염을 비롯해서 자가격리 중이던 학생들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어제 하루 확진자가 32명으로 늘었는데요. 광주에서 하루 확진자가 30명을 넘은 건 지난 9월 29일 32명 이후 43일 만입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밤사이 기존 확진자의 지인과 가족들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헌법 개정 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사진 논란 이후 3주 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국립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민주화와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에게 막혀서 추모탑 입구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한 뒤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또 논란이 된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사과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처받으신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용섭 광주시장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 제시한 구체적 조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5.18 역사 왜곡 인사청산과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 첨단 3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광주도시공사가 30억 원의 금융 비용 절감을 이유로 대행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은 광주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첨단 3지구 개발을 할 수 있는데도 30억 원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행 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1,570억 원의 수익이 민간업체에 돌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1,570억 원은 대행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의 수익으로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며 대행 개발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은 30억 원이 아닌 300억 원가량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중심지인 여수산단과 전남 동부권에도 요소수 품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일부 시작됐습니다. 산단과 항만을 오가는 화물 차주들은 앞으로 일주일을 버티기 힘들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주유소입니다. 요소수를 주입하기 위한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늘 또 휴게소 4군데, 주유소 10군데에서 겨우 온 거예요. 지금 만약에 10리터 넣으면은 모레 또 이렇게 헤매야 돼. 요소수 품절 안내문을 붙인 주유소들도 적지 않습니다. 1리터당 1,000원대였던 가격이 3배 넘게 오르면서 일부 화물차주들은 아예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실제로 차를 세우신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 요소수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차를 기다리고 쉬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평균 5,000대의 화물차가 드나드는 광양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컨테이너 하역 장비 대부분은 전기로 움직이지만 컨테이너를 부두까지 실어 나르는 화물차 운행에 따라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컨테이너 트랙의 반출입량을 모니터링하는 등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공이나 생산 설비 가동에 요소수를 쓰는 여수산단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한두 달치 산업용 재고를 확보하고 있지만 협력업체 등 상당수 회사들은 형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소수 수급난이 해결이 안 되면 녹수 저감 시설에 정부가 허락하는 허용치를 초과할 수밖에 없어서 공장 전체를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빠르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요소수 풍기로 수급 차질이 길어지는 가운데 산단 물류 마비와 생산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광주시는 전체 마을버스 72대 가운데 40대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시내버스도 1,040여 대 가운데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130여 대뿐이라며 운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도는 농어촌버스 590여 대 가운데 대다수인 440여 대가 요소수를 쓰고 있고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내년 초까지 요소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마약 범죄 수사대는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마약을 사고판 혐의로 28살 A씨 등 마약 유통 조직원 5명을 구속하고 마약 구매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필로폰 2.83kg과 신종 필로폰 혼합물 1.1kg 등 마약 100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해외 우편을 통해 마약을 들여와 텔레그램을 통해 사고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지역에 마약을 두고 위치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와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도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최저 기온이 6도 안팎으로 여전히 쌀쌀하게 시작했고요. 내일과 모레는 5도 이하로 떨어져 더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바람이 불어 쌀쌀한데요. 주말 동안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비 예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광주 전남 지역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5도가량 더 높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이 13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3도, 광양 14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보다는 크게 밑돌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3도, 진도와 완도 14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다소 흐리겠고요. 일요일부터 맑은 하늘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자치구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구는 화정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7급 공무원 A씨가 최근 1년 동안 동 예산으로 받은 1,000만 원 정도를 식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공무원은 일부 금액을 다시 돌려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실업률이 하락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광주시의 지난달 실업률은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 전남은 1.1%로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광주시의 고용률은 58.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전남은 66.7%로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광주 지역 사립고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동찬 광주시 의원은 자료를 내고 광주 지역 사립고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47%로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20%를 크게 웃돌아 전문적인 진로, 진학 교육 등의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